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6대 적폐 수사하고 재판을 총정리하는 요거는 이제 적폐 수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개인 비리는 서창호 사이 돈 받고 있잖아요. 뭐 2억이 넘는 뇌물이나 그다음에 김정숙의 특활비 유용 옷값이나 또는 이제 문다희한테 송금한 이런 이제 문재인 일가의 개인 비리는 빼고 그거는 이제 따로 다루니까 아마 이제 곧 아마 문재인이나 김정숙이가 저는 소환 사법 처리된다. 저 미리 이미 공소를 제기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문재인의 개인 비리 그거는 이제 곧 될 거니까 빼고 구조적인 문재인 정권 때 구조적인 좌파들의 적폐 있잖아요. 요런 이제 재판들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많고 해서 제가 모든 걸 이렇게 쭉 자료를 엑셀처럼 항상 정리하니까 그 6대 적폐 수사 지금 이제 수사 재판이 어디까지 왔나 요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제 6대 적폐 수사다.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느냐? 첫째는 이제 송철호 건이죠. 이런 게 적폐입니다. 모든 이제 선거 공작에서 다 청와대에 다 투입해가지고 이제 당선을 잘 바꿔치게 하는 이런 게 적폐 중에 적폐잖아. 요 송철호 건이 첫째 적폐 어떻게 되고 있나 수사 재판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서해 공무원 이게 적폐입니다. 북한 눈치 봐가지고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걸 방치한 살인 방조잖아요. 살인 이 적폐입니다. 이런 건 구조적 적폐예요. 왜? 좌파 정권이 북한 눈치 보기니까. 서해 공무원. 그 다음에 강제 북송. 이거 살인범이에요. 그냥 사지로 그냥 쫓겨내버렸다. 눈 가려가지고. 강제 북송. 요거는 게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두 개. 그럼 세 개죠. 그 다음에 적폐 중에 적폐가 경제 문제잖아요. 바로 근데 통계 조작. 이거 엄청난 적폐죠.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아예 소득주도 성장에 효과를 꾸미려고 완전히 통계를 바꿔치버리는 이런 게 통계 조작, 적폐. 그 다음에 조작 놓으면 탈원전, 경제성 조작. 이거 엄청나게 배임이고 피해준 엄청난 일입니다. 구조적인 적폐잖아. 이 두 개 재판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 그러면 이제 다섯 개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저는 뭘 보느냐? 바로 이제 김정의 만나가지고 USB를 판문점에서 건네주는데 근데 구주와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하고 우파 쪽에 아주 훌륭한 투사죠. 구주와 변호사가 USB의 내용, USB를 김정은한테 하나 줬으면 우리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원본을 김정은만 주고 우리 안 가지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USB의 내용을 공개를 해라. 이렇게 변호사가 재판했더니 판사가 재판 뭘 했냐면 이거는 국가 기밀이라서 상급 기밀이래. 국가 기밀이라서 공개를 못한다. 이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 공개를 했더니 판결문에 국가 기밀이라서 공개를 못한대. USB를 국가 기밀을 김정은한테 건네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판결이 말이 됩니까? 우리 법원에서 국가 기밀이라서 USB를 공개를 못한대. 그런데 그 USB를 김정은한테 줘. 국가 기밀을 적국의 대장한테 그냥 준다. 이거 코미디다. 이게 범죄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6대 적폐 수사가 있는데 먼저 이제 송철호 건은 제가 따로 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송철호 건은 이제 9월 10일 날 항소심이 종결된다 했습니다. 9월 10일 날 항소심이 종결되면 거기에 1심에 실형됐던 황운하 3년, 송철호 3년, 백은우 2년 이 자들은 이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9월 10일 날 종결해서 선고는 10월 달이 된다. 기존에 기소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재기 수사가 떨어진 거죠. 재기 수사. 따라서 이제 5명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된다. 그 5명 중에 실무자 빼고 중요한 게 조국, 그 다음에 임종석, 그 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이게 지금 추가
추가 기소로인데 이거 준비 중인데 수사가 많이 됐어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혐의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 기록관. 그다음에 울산 가서 경찰과 공무원을 지금 최근에 소환 조사를 많이 했어요. 아마 임종석, 조국, 이광철 기소가 상당히 임박한다. 항소심 여기 끝나면 바로 이게 추가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 활용점정은 문재인이다. 아마 문재인까지도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 봐요. 활용점정 이렇게 그 송철호 건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탈북 의면을 이게 강제로 북송시키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서해 공무원이 있는데 탈북 의민을 강제로 북송 이거는 이제 2019년이죠. 2019년 11월 달에 북한 우리 동포가 2명이 기소했는데 살인범이라고 일방적으로 북한 말만 듣고 강제로 눈 가리고 미국까지 유엔사까지 미국까지 쏘기가지고 그냥 북한을 쫓아낸 거 이게 문자에서 적발된 이런 데 사건이죠. 이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 피고는요. 피고는 그 정의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그 서훈 닫혀 있죠. 서훈 국가정보원장, 그다음에 노영민도 있죠.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 자들이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이제까지 재판이 공개가 안 된 거는 전부 국정원법이 국정원 막 직원들이니까 비공개로 재판한 거죠. 재판은 많이 했습니다. 비공개로. 요즘은 이제 어떤 정인들은 공개 재판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오래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2022년 6월 달에 수사해가지고 쭉 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선고는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 피고인은 그렇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정인신문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비공개로 하는 건 거의 다 했고요. 아마 정인이 거의 다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피고인이 그렇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해 공무원 피격 이거는 이제 유명하죠. 서해 공무원 피격 바로 2020년 9월이죠. 요거는 이제 2020년 9월 앞에 거는 2019년 11월 그 연도순으로 본 거예요. 2020년 9월 22일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의 소속 공무원 이대준 이분이 안타깝게 저는 표류했다고 보는데 표류. 그러면서 이게 북한의 만행에 완전히 시신까지 소각된 엄청난 범죄였죠. 엄청난. 근데 이걸 문재인 정권은 증거를 다 없애가 국정원의 자료나 증거를 다 소각해 폐기해. 다 이게 증거 인멸이잖아. 그리고 이대준 씨를 아예 그냥 본인이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몰아가 자진월북하고 뭐 도박하다가 빚이 많아서 자진월북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해. 엄청난 게 범죄입니다. 조작하면서. 그리고 이게 골든타임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여러 군데 한라인이 있었는데 안 한 거죠. 그때 문재인이가 종전선언 어쩌고 저쩌고 북한 눈치 안 보려고 안 한 거예요. 이 문재인이가 책임자라고 문재인이가 자기가 그랬어요. 내가 다 지시했다고. 그럼 빨리 문재인도 기소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요. 피고가 서욱, 서훈이하고 달라요. 서욱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 다음에 국정원장 박지원, 그 다음에 국정원장 박지원의 비서실장 노은채. 야, 이게 박지원이는 지마 걸린 게 아니네. 비서실장까지 다 지시했으니까 노은의 은자, 노은채, 차이, 노은채 비서실장까지 걸렸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비공개로 국정원 비공개를 하다가 요즘은 종종 공개 신문도 하는데 이제 본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70-80% 이상 얼추게 다 된 게 아닌가. 지금 형이 이래진 씨거든요. 이래진 형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많이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4년이 지났는데 왜 1심도 안 끝나냐? 재판 지연 이거를 그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국정원이나 여러 보안 때문에 비공개 신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사건이 발생한 지는 이제 4년인데 재판이 된 거는 2년이니까 재판이 된 거는 수사 기소해서 따라서 이제 곧 아마 나지 않을까. 옛날처럼 이게 옛날에도 3년씩 걸린 것도 많이 있었죠. 워낙에 큰 피고인들이 많고 정인들도 많은 거는 사실인데 좀 더 이제 그 재판부가 신속하게 하면 이것도 이제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선고의 유죄만 되는 순간에 뭐 법정 구속도 많이 나오겠지만 유죄만 되는 순간에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둘 다 노무현이가 문재인이가 주범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통계 조작. 네 번째, 통계 조작은요. 이거는 이제 기록이 엄청납니다. 8만 페이지예요. 이 감이 안 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은 5만 페이지입니다.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이 5만 페이지. 이게 8만 페이지예요. 책 한번 읽으세요. 우리 500페이지짜리 책 한 권 읽기도 어려운데 판사도 힘든 직업입니다. 8만 페이지. 책으로 하면 이게 몇 권 읽는 겁니까? 500페이지 책 한 권도 읽기 어려운데 500이 10개면 5천이고 100권이면 5만 아닙니까? 근데 8만이면 200권. 이게 판사 같으면 다 읽는 다음에 판사 책 200권 읽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10만 페이지가 넘었죠. 근데 이 사건도 이게 통계 엄청나게 그 재판 속도는 붙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그 피고는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수현 하면 뭐 정책실장 유명하죠, 부동산. 그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 이런 게 쟁쟁한 사람들이 피고로 가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재판을 받고 있다. 8만 페이지입니다. 8만 페이지. 엄청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대전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그 워낙 기록이 많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쟁쟁한 사람들이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바로 이제 그 원자력 근데 그 경제성 원전 경제성 조작. 야, 이것도 이게 재판은 현재 그 50 몇 차례 지금 제가 본 게 이거 최근에 51차 공판 50 몇 차례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이 계속이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크게 보면 범죄가요 오히려 이제 그 배임이 들어간 게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배임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배궁규 산자부 장관, 그 다음에 최희봉 대통령 비서관, 그 다음에 가스공 사장까지 했죠. 최희봉. 그 다음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 혐의가 직권남용과 있는 게 아니고 배임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때 수사심의위원회 막 열고 이랬잖아요. 배임까지 기소가 엄청난 거죠. 현재 그 50몇 차례 지금 재판이 되고 있다. 지금 이게 엄청난 쟁쟁한 이 거물급 인사들이 재판되고 있다. 이렇게 그 5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아까 USB는 그 구주와 변호사가 상급 비밀이다. 이미 그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구주와 변호사가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6대 전원 적폐다. 거기에 보면 차관급들이 몇 명이서 줄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록이 워낙 두껍고 그다음에 정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다 한 2년 가까이가 지나는데 아직까지 아직 1심은 안 놓지만 재판은 철저하게 그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선고가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계속 방송해 드리고 현재 이런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엄중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옛날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진짜 그때는 정치보복으로 200명을 거의 구속하거나 재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보복이에요. 근데 이번에 재판 받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을 죽인 살인
범죄가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밀 USB를 북한에 준 거고요. 준 거고. 그다음에 조작한 거 경제성이나 통계 이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거. 따라서 이제 이런 적폐들을 좌파 적폐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